네, 자유회창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회창 김재홍입니다. 자, 오늘 새벽이죠. 우리 시간 오늘 새벽에 네, 미국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를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네, 낙심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극히 이제 머리가 좀 비어 있는 사람들은 뭐 기뻐라 좋아라 난리가 났는데 이제 좀 형편을 좀 아시는 분들이요. 네, 나라의 형편을 좀 아시고 앞으로 이제 어떤 미래의 일들이 펼쳐질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어 하시죠. 네,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하나 해서 걱정들이 많으신데, 저도 이제 그 행사를 영상으로 지켜본 결과, 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저도 물론 저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이제 기대감을 부풀려 놨죠. 이제 그 부정선거범들이 체포가 되고, 그 행사는 무산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네. 부정선거범에게 권력을 넘기고 순순히 물러나는 그 자체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렇죠? 용납이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일은 벌어졌고 그러면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그 미국 행사 이후로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고 이제 또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제 나름대로의 느낌을 좀 정리를 해놓고 가려고 합니다. 자, 그 행사의 분위기는요, 전반적으로 어두웠습니다. 네, 어둡고 그 행사 참가자들의 표정이 웃음이 별로 웃음이 거의 없습니다. 웃음이 없고 분명히 축하하는 자리인데 축하하는 자리가 기쁘지 않아 보입니다. 기쁘지 않고 어둡고 칙칙하다 이렇게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분위기는 이게 축하 행사의 자리는 아니고 장례식장 분위기가 났습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장례식 분위기. 장례식은 영어로 funeral 그럽니다. funeral. 장례식장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무슨 축하, 당선 축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행사 주최자들도 그렇고요. 거기에 손님으로 초대된 것으로 보이는 뭐 일반 국민으로 보이는데 이게 날씨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추위에 달달 떨면서 앉아 있는 모습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웃음이 없습니다. 웃음이 없고 좀 심각한 표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표정들이라는 것은 이게 아마도 미국의 그 돌아가는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군이 뭐 몇만, 3만, 4만 이렇게 동원돼 가지고 지켜내야 되는 이런 축하 행사 자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 속에서 얼굴 표정이 행사 내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아마도 그 행사 내내 사람들의 표정을 좀 자세히 촬영을 해놨으면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대체로 어두웠다, 칙칙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의 앞날에 대한 뭐 충분한 그 예견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의 앞날이 어두운 거예요. 이 바이든이 만약에 계속해서 백악관에 있게 되면 미국의 앞날이 어둡다. 그것을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인수인계, 권력이양이라는 거,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딱 떠오른 것이 핵가방 문제입니다. 핵가방을 제대로 인수인계했느냐. 자, 미국은 핵을 가진 나라고 핵 단추를 누를 거냐 말 거냐의 그 막강한 그 권한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 그 바이든의 그러니까 백악관의 주인공이 그 핵가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활용할 일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뭐 이런 거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권한을 가진 자가 누구냐, 핵가방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방에 초점이 쏠렸다. 포커스가 가방만 찍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 핵가방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는 거죠. 대통령의 인수인계라는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원만하게 이루어졌느냐라고 살펴볼 때,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후임자라는 그 바이든에게 인수인계를 원활하게 위한 그 행사에 요건들이 있을 텐데 일단 행사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핵가방을 확실하게 인수인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 두 가지만 봐도 이번에 바이든은 정상적인 인수자가 되지 않는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정상적인 대통령 그 인계자가 대통령 권한 업무의 인계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인계 그 자체가 하자가 있는 행사가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 문제도 불거졌지만 또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또 하자, 절차상의 하자가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했다 안 했다가 결정적인 하자는 아니겠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의 하자죠. 원만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을 축하하고 원만하게 격려하고 축하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법적으로 인수인계 요건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국민 정서상으로는 반드시 전임 대통령이 후임자에게 악수도 청하고 축하한다는 말도 건네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결여됐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 일단은 원만한 권력이양의 하자다. 이렇게 하나를 꼽겠고요. 두 번째는 또 핵가방이라는 아주 중요한 대통령의 권한의 문제가 있는데 그 핵가방도 트럼프 대통령이 인계를 안 했다라고 이제 주장이 나온 거예요. 물론 저 가방이 핵가방이다라는 것을 지금 단정은 못 내립니다. 이거는 중앙일보라는 기자가 쓴 기사의 내용이기 때문에 저것을 가서 열어본 것도 아니고 저것이 핵가방이다라고 단정은 못 내립니다. 그러나 기자의 눈에도 핵가방을 들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떠났다.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뒤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뒤끝일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적인 판단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전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깎아내릴 목적으로 뒤끝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전 적절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적인 판단으로 핵가방을 넘겨줄 수 없는 자라고 바이든을 판단했기 때문에 안 넘겨준 거죠. 뒤끝이 아니죠. 그러면 만약에 저 기자의 판단대로 핵가방이 인수인계되지 않았다면 이것도 뭡니까? 형식상의 그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의 행사는 했지만 대통령의 업무 인수인계는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극적으로 생각하듯이 뭐 군대가 동원돼 특수부대가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가지고 행사를 방해하고 이런 문제는 없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사실 국민들로부선 충격적인 일들이 장면들이 벌어진 거죠. 첫 번째, 대통령이 그 행사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블록버스터급의 그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 핵가방을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갔다. 이것도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특수부대가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그렇죠? 행사장에 뛰어들어서 뭔가를 총기를 난사하고 이런 사건이 아니어도 정말 핵가방을 인수인계하지 않았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후임자라고 할 수 있는 바이든에게 조라고 해서 조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식으로 조 바이든이라고 표현한 것도 아니고 또 후임 대통령이라고 표현한 것도 아니고 보통은 존경의 표현을 표현하는 뭐 디어라든가 그렇죠? 존경하는 뭐 조 바이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아주 낮춰서 조라고 표현했습니다. 조라고 표현했다는 이 호칭 자체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호칭 자체부터도 아주 낮춰 부르는 그런 호칭으로 보이고요.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랬냐? You know, 너 안다. I won. 내가 이겼다는 것을 안다. 짧은 하나의 문장입니다. 이 짧은 하나의 문장 속에 이것도 이 짧은 문장 하나가 던지는 또 무게감이 파급 효과가 또 엄청난 거로 저는 보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에게 남겼다는 이 메모, 편지 한 장에 단 한 줄의 편지가
이게 또 쇼킹한 거다 이겁니다. 예. 쇼킹한 사건 세 번째. 자, 1월 20일 날 그 취임식과 관련돼 가지고 쇼킹한 사건 이제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은, 자, 분위기가 칙칙했다 이거 빼놓고요. 네. 이 장례식장 분위기 빼고, 첫 번째, 전임 대통령이 후임자의 취임식에 참석을 안 한다. 엄청나게 큰 사건이고요. 국민들로서, 미국 국민들은 아마 쇼킹할 거예요. 그리고 대체로 미국 그 사회에서의 그 예의를 갖추는 거, 에티켓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완전히 와르르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민들이 받는 충격은 엄청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다가 핵가방을 인수인계를 안 했다. 그다음 세 번째, 조 바이든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말이야, 내가 이겼다는 걸 알고 있어.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 선거를 했는데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겼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겼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저 조 바이든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 조 바이든은 부정선거로 현재 백악관에 들어가는 겁니다. 라고 국민들에게 강력한 호소를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네, 한마디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른 내용이 없잖아요. 저 말만 보게 되잖아요. 예? 조, you know I won이라는 저 한 줄의 말만 국민들은 딱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한 방을 날렸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 줄 한 줄의 글이, 저거는 누구나, 거의 문자 해독률이 없는 사람들도 저 말을 들으면 이제 앞뒤 상황을 이해를 한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라고 주장하는구나.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는 것은 뭡니까? 현재 조 바이든이 백악관에 있는 것은 저것은 거짓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조 바이든은 부정선거다. 조 바이든은 대통령이 자격이 없다. 그 모든 말들을 한마디로 날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 그러니까 저야말로 그러니까 강력한 한 방이다 이렇게 봅니다. 강력한 한 방을 날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돼 있는 거로 봐서 그 진위 여부는 뭐 더 이상 왈가왈부할 일이 아닌 것 같고,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방을 날렸는데, 이번에 부정선거,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정선거였다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는데, 자, 이것을 보면은 인수자나 인계자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자,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정선거인 거를 알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알았습니다. 내가 이겼다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순순히 권한을 대통령의 지위를 넘겨준다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넘겨줬다면 문제가 있고, 아직까지 넘겨주지 않는 거라면 이제 이의제기고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라는 걸 알면서도 조 바이든에게 가짜 대통령에게 권한을 넘겨줬다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을 알고서 진실로 넘겨줬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문제가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로 부정한 짓을 저지른 자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저 한마디로서 나는 바이든에게 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줄 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엄청난 그 한마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제 일이 없었다. 보통은 특수부대가 그 행사장에 난입하는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일이 없었다라고 오지만, 저 같은 사람이 차분하게 돌아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충격적인 일들입니다. 특히 가장 강력한 충격을 주는 것은 조, you know I won.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준 사실이 없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문건을 통해서 이게 이제 반역죄가 성립됐다. 어제 행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아닌 자가 자격이 없는 자가 대통령인 척 하는 거, 취임식을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드디어 반역죄가 성립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사진 속의 인물은 이거 테드 크루즈 공화당 의원인 것 같은데, 시커먼 뭐 이거 선글라스 끼고 나오면 몰라볼 것 같습니까? 누가 봐도 크루즈죠.
자, 이 인물들이 표정들이 다 어두워요. 네, 아주 어둡습니다. 네, 심각합니다. 뭐가 그렇게 심각할까요? 네, 반역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은 감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관여됐다가는 반역죄를 뒤집어 쓰는데 이 반역의 현장에 이렇게 해서 얼굴이 사진이 찍힌다는 거 네, 아주 불리할 텐데 거기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그렇고 네, 각국에서도 보통은 축하사절단이 가는데 이번엔 축하사절단도 없습니다. 네, 물론 그 바이러스 핑계도 있겠지만 그 바이러스 핑계치고는 너무 썰렁했습니다. 네, 해외 사절단도 없고 네. 또 특히 미군의 그 고위급 장성들이 참석을 좀 해야 되는데 미군의 참석도 고위급 장성들의 참석도 없었고요. 네, 그런 점이 좀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반역죄 성립이 이제 어제 그 취임식을 함으로써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주장하시는 분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 권한을 넘겨주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통령 행세를 하는 것은 바이든이 스스로 취임식이라는 행사를 만들어서 또 백악관에 들어가서 대통령 행사를 하는 것은 전부 반역범이 이제 반역죄를 저지르는 과정이 되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 그것을 인정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호칭에서부터 바이든 행정부라고 한 적도 없고요. 네.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한 적도 없고요. 그냥 어떻게 표현합니까? 조라고 표현합니다. 네. 상대방 후보자였는데 후보자라는 표현도 안 하고 그냥 조라고 표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이긴 것을 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알면서도 네가 대통령 행세를 하는 것은 다 범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참 전략적이라는 것은 이번에 국민들이 이게 부정선거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알릴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크게 국민들에게 부정선거를 어필하는 것은 그 취임식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워싱턴 DC에 뭐 2만 5천, 3만, 4만 이 군을 동원했던 것이 굉장히 그 부정선거를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정말 기여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뭐 워싱턴 DC를 락다운, 그냥 뭐 걸어 잠그듯이 했기 때문에 웬만한 국민들이 아무리 방송을 조작하고 그 방송을 장악해가지고 그 내용을 조작한다고 해도 워싱턴 DC가 거의 락다운 상태로 갔고 군인 동원됐고 그 이유가 뭔지를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았다는 거죠.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왜 워싱턴 DC에 군이 동원됐는가라고 국민들은 이제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그러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목리를 부린다. 뒤끝 있는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앞뒤 전후를 살펴볼 거라는 말이죠. 더구나 최소 뭐 대학을 다녔다 하는 정도의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씩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번에 뭔가 선거에 문제가 있었어? 부정선거였나? 라고 이제 한 번씩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른 이제 소식들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소문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 국민들은 더 정확하게 문제의 본질을 알게 되는 거죠. 거기에 소화성의 문제가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뭔가 이 정치인들이 부패했구나. 그리고 실력이 안 되니까 부정선거를 저질렀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뭔가 이제 그 재료들을 종합을 해서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부정선거를 알리는데 이 군이 큰 몫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군이 동원돼 가지고 뭘 했냐? 아무 작전도 안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 각 부대로 돌아갔어. 각 지역으로 돌아갔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워싱턴 DC로 왔다 가는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이 현재 미국의 위기가 뭔지를 알리는데 군이 정말 만만치 않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어떤 뭐 총을 쏘고 뭐 미사일을 날리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동원됐다, 군이 동원됐다는 그 자체, 그 자체에서 정말 대단한 홍보 효과를 누렸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알리는데 정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전략적이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순순히 물러난 것이냐? 네, 아니라는 겁니다. 보니까 아닙니다. 네. 야, 뭐 일단 취임식 끝났으면은 뭐 일단 소위 말해서 대못 박았다, 문제가 끝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늘 이게 현재 거의 결론에 이르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에어포스 원을 타고서 플로리다로 떠난다는 그 자리에서 이제 연설을 하면서 하는 말이 we will see you soon. 네, 우리는 곧 다시 만날 것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떠나는 분이 여지를 남깁니다. 네, 다시 만난다. 이거 굉장히 네, 여운을 남기는 거거든요. 여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보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네, 희망의 메시지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말만 해석을 하면서 그냥 또 희망회로 돌리고 이러는 거냐?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예. 일단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역할을 못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할 일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정말 중요하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앞으로 어떤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냐라고 우리가 계속 이제 살펴보고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내게 되면 우리가 헛수고를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살펴보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 중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we will see you soon 곧 다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뭔가 되돌아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we will be back. 네. I will be back. 네, 곧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행정부가 큰 일을 이뤄낼 것이다라는 또 아주 덕담을 합니다. 네, 새로운 행정부가 큰 일을 이뤄낼 것이다. 그럴 때 새로운 행정부가 과연 이 바이든의 행정부냐? 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여태까지 바이든에게 하는 행동을 봤을 때 그 새로운 행정부가 큰 일을 이뤄낼 것이라고 덕담을 할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게 굉장히 큰 힌트가 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행정부가 큰 일을 이뤄낼 거라고 저렇게 덕담을 하는 그 새로운 행정부는 결코 바이든의 행정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행정부는 누구냐? 네, 바이든에게는 야, 너 내가 이겼다는 거 알잖아. 줘. 네, 아주 그 폄하하면서 네,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단 한 번도 안 하는 그 바이든의 행정부가 큰 일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조만간 계속해서 그동안 니누드 변호사나 또 플린 장군이나 이런 분들이 해왔던 그 전망이 있습니다. 네, 결코 포기하지 마라. Never give up, never give up 계속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기도하자. 네, 뭔가가 있습니다. 아직은 뭔가가 남아있고 저 행사로서 뭐 대못 받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이제 군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뭔가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새로운 행정부라는 것은 바이든의 행정부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저 새로운 행정부가 큰 일을 이뤄낼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속에 머릿속에 있는 그 행정부는 바이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이든의 저 행보는 오래 못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어제 그 바이든의 행사를 보고 그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의 행사를 보고 이제 끝났다. 다 끝났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쫄보다. 그렇죠? 시간만 허비했다. 이렇게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우리가 아직은 다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더 지켜보면 아주 우리가 기대했던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희망회로 돌리는 저 자유의 창 이렇게 비난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새로운 행정부는 바이든의 행정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돌아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요것으로 마치면서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